얘들아, 문법 강의 들어갈 건데 이 강의 듣고 빠르게 문제에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조금 속도감 있게 훑어볼 거거든. 그러니까 잘 따라와야 돼. 먼저 우리가 배워볼 거는 과거 완료인데, 과거 완료는 게 뭐냐? 어떤 특정 과거 시점 이전의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야. 이거 교재 없으니까 적어놔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거를 타임 약간 그 스케일로 나타냈을 때 지금 이게 현재라고 하면 이 현재 이전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과거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과거, 특정 시점, 이 시점 이전에 일어난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 완료라는 거를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시를 보면 People asked him where he had got the furniture.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어. 그가 어디서 그 가구를 구했었는지를 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 물은 시점과 그가 가구를 얻은 시점을 비교했을 때 무엇이 먼저였을까? 당연히 그가 가구를 얻었던 시점이 먼저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었던 특정 과거 시점 이전의 과거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had got이라는 과거 완료를 쓴 거야. 마찬가지로 When Mr. Boggis came back, the legs had been cut off. 이 문장 우리 그 본문에서 봤던 문장이잖아. 보기스가 돌아왔을 때 그 탁자의 다리들이 이미 잘려져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보기스가 오기 전, 그러니까 보기스가 왔었다라는 시점 전에 탁자의 가구들이 이미 잘려져 있었던 거니까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과거 완료를 사용을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과거 완료는 had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로 과거에 일어난 두 가지 일 중 먼저 일어난 것을 분명히 하거나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전에 일어난 그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쓴다라는 게 그 말이야. 얘들아.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 완료에서는 딱히 시험 포인트로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어. 너네가 이 과거 완료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특정 과거 시점 이전의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 완료를 사용한다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로 너네가 형태, 과거 완료를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알고 있는지. 우리가 평서문의 경우에는 had 플러스 pp를 쓰고, 부정문, 얘들 이거 중요한데 had 다음에 부정어를 쓰는 거야. not이나 never. 우리가 과거 완료를 부정을 할 때는. 그리고 의문문의 경우에도 중요해. 얘들아, had를 맨 앞으로 빼고 그 다음 나머지 거 그대로 쭉 써주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얘들아 의문문으로 나타내려면 had를 맨 앞으로 빼고 나머지 거를 그대로 적어주면 우리가 의문문이 돼. 물음표를 마지막에 붙여주면. 오케이. 이해됐지? 어떻게 하는 건지. 얘들아, 이제 우리가 배워볼 거는 관계대명사 what이야. 이 관계대명사 what은 어떤 애냐면 명사절 조소사야. 이 명사절 조소사는 절을, 그러니까 주어 플러스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를 우리가 명사절 조소사라고 해. 적어놓자. 이거는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 what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 어떻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봐볼게. 일단 what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와. 이것도 적어놔야 돼. 반드시 불완전한 절이 와. 관계대명사 what 뒤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 what 뒤에 불완전한 절이 어떠한 방식으로 불완전한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 첫 번째로 what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불완전할까?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안 나오고 바로 동사가 나왔지.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주어가 없어서 불완전한 what 절인 거야. 오케이. 뭐가 없어서? 주어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V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I know what makes you happy 라고 하면 what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지. 이러한 경우에는 V하는 것, 즉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보자. 나는 알아.
만드는 것을, 뭐가 뭐하도록? 너가 행복하도록 만드는 것을 알아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우리가 what 다음에 주어가 없어서 불완전할 수도 있지만 w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다 나올 수도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불완전하냐면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전한 경우야. 오케이.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한다? S가 V하는 것, 이 S가 V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것도 다 적어야 돼.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 The table was what every dealer dreamed of. 그 탁자는 것이었대. 무엇이었대? 어떤 것이었대? 모든 판매업자가 꿈꿔왔던 것이었대.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것이라고 해석된 이유가 뭐냐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S가 V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판매업자가 꿈꿔왔던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 하나는 이 what 명사절은 the things the things which 혹은 that으로 변경이 가능해. 이것까지 알아놓자. 그래서 이 what 명사절이 나온 부분에서 이 what을 the thing, which 혹은 that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야. 이 what이라는 애를. 봐볼게. What I want is a new bicycle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새로운 자전거야 라고 해석이 되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 이 what 명사절에 나온 what을 뭐로 바꿀 수가 있다? The thing 혹은 the thing which 혹은 that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바꿔주면 the thing which I want 그 다음에 is a new bicycle이 되는 거야. is a new bicycle. 오케이,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자. 그 다음 마지막 너네가 이 what 명사절 조사사에 관한 시험을 잘 풀기 위해서는 이 what이 쓰일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what이 쓰이지 못하는 자리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 그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첫 번째로 what 뒤에 나오는 절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면 돼. 아까 쌤이 what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what 뒤에 만약에 완전한 절이 나왔다. 그러면 what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로 테스트해야 돼. 예를 들어서 I think 한 다음에 what you like me라고 하면 여기서 문제가 뭘까? You like me. 너는 나를 좋아해. 라는 완전한 절이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 앞에 what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what 대신 that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that이.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또 테스트, 이것만 통과한다고 다 what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두 번째로 테스트해야 될 거는 what이 들어간 자리, 그러니까 what의 자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인지, 즉 명사 자리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야. 한번 봐볼게. I like the student what is studying at library. 여기서 이 what이 들어간 자리가 어디니? I like the student. 목적어 뒤에 나왔지. 목적어 자리가 아니라 목적어 뒤에 나온 거야. 그러면 얘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what이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여기는 사실 뭐가 들어가야 되면 that이 나와서 얘를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것으로서 쓰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what이 안 된다. 근데 이 이유는 뭐다? what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 what 뒤에 절을 보면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은 맞거든. 근데 여기서 what이 못 들어가는 이유는 주목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테스트를 다 통과해야지 what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얘들아, 이제 우리 분사 구문에 대해서 볼 건데, 분사 구문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게 부사절 접속사라는 애야. 부사절 접속사가 분사 구문의 핵심 중에 핵심이야. 부사절 접속사가 뭔데? 얘들아, 부사절 접속사가 뭐냐면 절과 절을 부사적 의비를 더해서 연결해주는 애를 부사절 접속사라고 해. 예를 들어서 이 부사절 접속사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봐봐. when, while, after, as soon as
이러한 부사절조사는 어떤 부사적 의미를 더해줄까?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한 후에, 뭐뭐 하자마자 등과 같이 시간의 부사적 의미를 더해주겠지. because, since, as 이런 애들은 뭐뭐 하기 때문에라는 이유. 그리고 if는 뭐뭐 한다면, 혹은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부사적 의미를 더해서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애인 거야.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사절 조사라고 해.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분사구문의 역할은 뭐냐면, 이 부사절 조소사를 가진 절을, 문장을 축약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즉, 다시 분사구문이라는 건 어떤 역할이다? 부사절 접속사의 부사절을 축약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 분사구문을 어떻게 만드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는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같은 경우에 하나에서 주어를 생략을 해주는 거야. 아닌 경우에는 주어를 남겨줘야 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첫 번째를 거쳤다. 그럼 두 번째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부사절의 동사를 VING, 즉 현재 분사 형태로 바꾸어 주는 게 필요해. 오케이. 세 번째로 마지막 해야 될 거는 그 우리 부사절 조소사의 접속사를 생략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예외는 언제냐면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접속사를 남기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는 아닌 거야. 3번은. 오케이. 예를 들어서 봐보자. 우리 이 문장 봐보면 When he found me, Aaron smiled 있잖아. 그럼 여기서 when이라는 부사조사로 절과 절이 연결돼 있어. 해석을 하면 그가 나를 보았을 때, 발견했을 때 Aaron은 미소 지었었다지. 근데 우리가 만약에 분사구문을 만들고 싶다고 해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뭐였어?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 얘들아, 우리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사조사 바로 뒤에 나온 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부사절, 얘가 그 부사절과 연결되어 있는 애를 주절. 그러면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 여기 같지? 에런과 히가 같은 대상이잖아.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첫 번째로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부사절의 주어, 얘를 생략할 수가 있는 거야. 두 번째로 해야 될 거 뭐야? 동사를 VING 형태로 바꿔주기. finding으로 바꾸면 되겠지. 그럼 얘를 생략하고 얘는 어떻게 바꿔? finding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이 접속사도 생략이 가능하겠지.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거치면 얘가 되는 거야. Finding me, Aaron smiled. 그러면 같은 뜻을 가진 문장인데 축약이 된 거지. 나를 발견했을 때 에런은 미소 지었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야. 오케이. 여기 있는 것들도 얘들아 다 봐보면 너네가 어떻게 이 분사 구문이 나왔는지 이 세 가지 과정을 생각을 하면 다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야 얘들아. 이 분사 구문에서 너네가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분사 구문을 부정을 할 때는 not, 즉 부정어를 이 현재 분사 앞에다 붙여준다. 그래서 because I didn't expect his visit, I was very surprised. 여기서 우리가 이 동사가 부정되어 있고 이 부정을 분사 구문에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현재 분사 앞에다가 not을 붙여주면 돼. 그래서 not expecting his visit, 그의 방문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매우 놀랐었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거는 being은 생략이 가능해. 분사 구문에 being이 있으면 얘는 생략이 가능한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한번 봐보자. 쌤이 그냥 따로 예시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because this car was used by my dad, it still seems nice.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자. 이거는 부사조사 because로 두 개의 절이 연결되어 있지.
이 부사절과 주절이. 해석을 해보면 이 자동차가 나의 아빠에 의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멋있어 보여 라고 해석이 되겠지. 그럼 우리가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뀔까? 얘를 없애고, 미안, 일단은 주어가 같으니까 얘를 없애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이 동사를 뭘로 바꿔줘? 현재 분사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 이 부사의 조사도 생략이 가능하겠지. 그러면 어떠한 문장이 나오냐면 being used by my dad. 얘들아 너네가 이거 직접 해봐서 연습을 해봐. 어떻게 바뀌는지. It still seems nice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 being이 생략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used by my dad, it still seems nice 라는 문장도 우리가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아니다 라는 거를 이게 말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얘들아 이제 접속사 as에 대해서 볼 건데 뭐 딱히 어려운 거 없거든? 그러니까 한번 잘 봐봐. 접속사 as는 우리가 분사구문에서 배웠던 그 부사절 접속사라는 애야. 그러니까 절과 절을 부사적 의미를 더해서 연결해주는 애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접속사 as는 어떠한 부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봐볼게. 첫 번째로 시간. 그래서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saw Peter as I was getting off the bus라고 하면 내가 버스를 내리는 동안 혹은 내가 버스를 내릴 때 나는 피터를 보았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As time went by, things got better.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니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상황은 나아졌다 라고 여기서도 시간에 부사적 의미를 더해서 연결해주고 있지. 절과 절을. 두 번째로 as가 가질 수 있는 뜻은 무엇 때문에 라는 이유의 뜻이야. 그래서 as you are out, I left the message라고 하면 너가 밖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메시지를 남겼었어 라고 무엇 때문에 라는 뜻으로 여기는 쓰였지. 그다음 마지막 양태나 방식 등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러한 뜻을 가질 수가 있다. as가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는 대로 혹은 뭐뭐 하다시피라는 뜻을 가질 수 있는 거야. The results were good as I had expected라고 하면 결과들은 좋았었어. 내가 예상했었듯이 라고 as가 여기서 뭐뭐 하듯이 뭐뭐 하다시피 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As you know, 너가 알다시피 그 여행은 취소가 되었었어. 여기서도 뭐뭐 하다시피 뭐뭐 하는 대로 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as가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는 거 중요해. 그리고 얘들아 이 세 가지 뜻 알아두는 것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as를 부사절 접속사로 쓰였을 때와 전치사로 쓰였을 때를 구분을 해주는 게 중요해. 우리가 전치사로 쓰였을 때, 즉 as가 전치사로 쓰였다라는 거는 as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이 as 뒤에 그냥 명사만 온다면, 그러니까 동사가 오지 않고 명사만 온다면 전치사로 쓰인 거고, 이러한 경우에는 뭐뭐로서 혹은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의미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he is more famous as a writer than as a singer 라고 하면 그는 더 유명해. 뭐로서? 작가로서. 뭐뭐다? 그 가수보다는 작가로서 더 유명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오케이. This box can be used as a table. 이 박스는 사용되어질 수 있어. 뭐로서? 탁자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어. 즉 여기서 다 전치사로 쓰인 이유가 뭐야? as 다음에 명사만 나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as 다음에 명사만 나왔잖아. 이러한 경우에는 전치사로 쓰인 거고 뭐뭐로서라고 해석이 된다. 근데 부사조사는 우리 as 뒤에 뭐가 나오지? 절이 나온 거야. 주어 플러스 동사가 반드시 나와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사절과 연결이 되는 주절도 같이 나와야 돼. 그래서 as가 부사절 접속사로 쓰였는지 전치사로 쓰였는지를 구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얘들아 이제 한번 같이 마지막 문법 한번 봐볼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 대해서 볼 거야.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뭘까? 우리 투부정사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 이 동사가 나오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는 거는 이 투부정사에 나오는 동사를 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표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야.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낼 때 for 플러스 명사의 목적격의 형태로 나타내. 그래서 for 플러스 명사. 근데 여기서 목적격 쓰는 거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근데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는 뭘까?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비동사의 보어로 쓰인 경우에는 우리가 of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나타내는 거야. 두 가지의 예시를 볼게. It was impossible for him to catch any fish. 여기서 우리 it이 가주어겠지. 그러면 진짜 주어는 투부정사 구야. 근데 이때 투부정사 구는 이 뒤에 나온 투부정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까지가 있으면 이것 전체를 같이 진주어로 여겨줘야 돼. 그러면 이 힘이 이 투부 뒤에 나온 투부정사를 하는 주체니까 어떻게 해석해줘야 되겠어? 그가 어떤 물고기라도 잡는 것은 여기가 진짜 주어 불가능했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for를 나타내서 for를 사용해서 의미상 주어를 나타냈었다. 근데 우리 다음 문장 봐볼게. It is nice of you to help me. 여기서 it은 가주어겠지. 그럼 진주어는 뭐겠어? 여기 이렇게가 진주어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왜 for를 안 쓰고 of를 썼을까? 그 이유는 이 nice라는 게 무엇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걸까? 사람인 you를 묘사하고 있지. 너가 나이스하다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사람을 나타낼 때, 형용사가 사람을 표현을 할 때, 사람의 성품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of를 사용을 해준다. for 대신. 그래서 이거 해석을 해보면 너가 나를 도와주는 것은 나이스해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딱히 어려운 게 없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for를 활용을 해서, for를 사용을 해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는데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는데 이 형용사가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을 묘사하는 형용사일 때는 우리가 of를 써준다. 이거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같을 때는 의미상 주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I decided to change my bad habits라고 하면 나는 결정했어. 나의 나쁜 습관들을 바꾸기로. 여기서 이 나쁜 습관들을 바꾸는 이 투부정사에 나온 동사를 행하는 주체가 누구겠어? 나겠지. 그러니까 주어와 같기 때문에 굳이 for me to change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의미상 주어를 쓰지 않으며 의미상 주어가 막연한 일반 사람들인 경우에는 보통 생략이 된다. 예를 들어서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지. 근데 이 누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걸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을 하는 거겠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막연한 대상, 구체적인 누가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굳이 for people 이라는 것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생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어렵지 않지? 그 다음 우리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봐볼게. 가정법 과거라는 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가정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에 대한 소망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된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그 다음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러한 형태를 가진다라는 거. 조동사의 과거형 뭐가 있겠어? will의 과거는 예를 들어서 would가 있을 거고 can의 과거는 could가 있을 거고 may의 과거는 뭐가 있겠어? might이 있을 거고 이렇게 이런 애들을 우리가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은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라는 의미를 나타내.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 혹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표현할 때 우리 가정법 과거가 사용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It would be wonderful if I could eat fresh fish. 내가
신선한 물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면 정말 좋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왜 가정법 과거를 썼을까? 여기에 과거 형태를 써서 그 이유는 지금 내가 이 신선한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일까 없는 상황일까? 이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법 과거를 써준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밑에 문장 If I had wings, I could fly. 그래서 우리 가정법 과거, 즉 동사의 과거 형태를 써준 이유가 뭐야? 이 if절에 그 이유는 내가 날개를 가지는 상황이 실현이 되는 게 되게 희박하지. 이렇게 우리가 현실과 다르고 실현 가능성은 없는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우리가 가정법 과거를 사용을 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그 조동사의 과거 형태인 could, would 써준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얘들아 가정법 과거 if절에서 비동사는 주어의 인칭 및 수에 관계없이 were를 쓴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If I were you, I would say sorry to him. 우리 원래 I랑 같이 가는 비동사의 과거 형태 뭐지? was지. 근데 이 수일치 I라는 그 인칭 혹은 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비동사를 쓸 때는 가정법 과거에서는 were를 써준다. 오케이? If he were here.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가 여기 있었다면. 여기서 우리 원래 he의 비동사 과거는 was잖아. 근데 이 3인칭 단수라는 것과 상관없이 were를 언제나 써준다는 거야. 비동사를 써줄 때는 가정법 과거에서. 오케이.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얘들아. 혹시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쌤한테 물어봐 줘야 돼. 알았지?